안녕하세요, 갓범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 포항에서 활동했던 학도병들을 다룬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입니다. 국군 역사상 최악의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초기에는 국군의 물자와 병력이 북한군들에 비해 많이 열세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국군의 병력이 부족하자 전국 각지에서는 국군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학생들까지 전투에 투입되곤 했습니다. 1950년 8월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포항 지역에서 온몸을 바쳐 그곳을 사수했던 학도병 71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포화 속으로,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때의 인물들과 전투들은 실제 역사와 얼마나 다를까요? 실화와 영화 비교 시리즈, 이번 영화는 포화 속으로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 고지전 영상과 태극기 휘날리며 영상도 설명창에 링크를 띄워두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출처와 참고문헌 또한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화 속 주요 배경으로 설정한 전투는 포항 여중 전투입니다. 북한군은 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후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한 뒤 파죽지세로 남진했고, 이어 전략 요충지였던 포항을 장악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시 포항에서 작전을 펼친 3사단의 후방사령부 역할을 했던 포항여중에서 학도병 71명과 국군이 8월 11일 새벽 4시부터 11시간 동안 북한군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전투가 바로 이 포항여중 전투였습니다. 국중 육군 3사단이 71명의 학도병들을 포항여중에 남겨놓고 국군은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실제 학도병들만으로 포항 여중 전투를 벌이진 않았었고, 3사단 군인들은 학도병을 남기고 떠나지 않고 포항 일대에서 북한군의 진격에 대항했다고 합니다. 통신 방법과 총 쏠 줄도 모르는 학생들만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실제 이 전투에서 3사단 군인들과 학도병들의 활약으로 3사단 사령부와 기타 지원부대 및 경찰 행정기관이 무사하게 안전지대로 철수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 시기에 고지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포항 철수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포항 여중 전투를 낮에 진행한 것으로 연출하지만 실제 전투는 새벽 4시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학도병 측에서 폭탄과 실탄 등 무기류가 굉장히 넘쳐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진입 학도병들에게 M1 소총 각 한 정과 실탄 각 250발씩 지급해. 250발? 여러분, 250발은 2020년 현대 군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휴대량입니다. 실제 포항 여중 전투에서는 실탄과 폭탄이 턱없이 부족해 총검을 들고 북한군의 실탄에 맞서야 했던 아주 극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는 학도병들이 북한군의 진격을 막다가 포항 여중 전투에서 전멸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전사 48명, 부상 6명, 실종 4명, 포로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48명의 전사자들 중 10명의 신원만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포항 여중 앞에 임시로 감회장되었다가 1963년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 이장이 결의되었으며, 68년 국립현충원의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의 석함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학도병들은 범죄를 일으킨 소년들이 소년원에 가는 대신 군대로 지원한 문제아 또는 탕아 정도로 묘사했지만, 실제 이 71명의 학도병들은 당시 3사단장이었던 김석원 사단장의 집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남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집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국을 위해 무기를 잡은 의로운 학도병들을 소년원이 가기 싫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쯤으로 설정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학도병들이 거진 다 고등학생으로 묘사되지만, 최승현 배우가 연기한 학도병 중대장 김용섭은 서울대학교 2학년이었고 이소대장 김일호는 중앙대학교 2학년이었던 점, 신원이 확인된 대원 중 서울대 2명, 중앙대 4명, 국민대 1명 등 실제로 확인된 대학생 수만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학도병들은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포항 현지에서 모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서울, 충청, 강원,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로 71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국군의 전투복, 의상들은 굳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없어 보였지만, 북한군 소좌를 연기한 차승원 배우가 입었던 제복은 하도 눈에 띄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육군에서
입장에서 군관 계급인 소좌는 전장에서 이렇게 하얀 제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식적으로 지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화 속에서 차승원 배우가 입은 이 하얀 제복은 실제 북한 해군 군관용 복장이며 만약 해군이 아니라면 예복으로 활용하는 복장입니다. 쉽게 말해 비전투시나 부대 행사 또는 열병식 때에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이죠. 뭐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따로 전투복이 있는 군관 계급의 북한군이 자신의 상관들이 수두룩빽빽한 전투 현장에서 저렇게 혼자 튀는 옷을 입을 수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고지전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한국 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의 대표적인 총기들이 이 영화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의 무기로 나왔던 것들을 나열해보면 M1 게론드 소총, M1919 라이트 기관총, MK2 수류탄, M20 슈퍼 바주카포, M 시리즈의 카빈 소총, M2 박격포 등이 있었으며 북한군의 무기로는 모신나강 소총, PPSH-41 경기관총, DP 데그자레프 기관단총, 81mm 박격포 등이 나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무기 중에 M1 게론드 소총은 1949년 당시에는 국군이 4만 정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한국 전쟁 발발 후 미군으로부터 수십만 정을 보급받았다고 알려지는데요. 반자동 소총이라 한 클립에 8발로 당시 존재했던 소총류 중에는 획기적인 총기로 평가받던 총이었습니다. 다만 50년 8월이 배경이었던 영화 속 설정을 보았을 때 이 당시에 게런드 소총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되었는가에 대한 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미군이 국군에게 게런드 소총을 보급한 정확한 시기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 장담하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국전쟁 초기였던 8월에는 모든 학도병들과 군인들이 들고 다닐 만큼 물자들의 물량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실제로는 일본군이 남기고 간 일본식 아리사카 소총 계열의 38식 소총과 99식 소총을 학도병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군 측 주요 무기로는 모신나강과 PPSH 경기관총이 있는데요. 구소련에서 생산된 모신나강 소총은 북한 보병들은 물론이고 특히 북한 다수의 저격수들에게 이 총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군의 많은 일선 지휘관들이 이 모신나강 소총을 든 북한군 저격수들에게 희생됐다고 하며 영화 고지전에서도 김옥빈 배우가 이 총을 저격총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명 따발총으로 불리는 PPSH-41 경기관총 또한 북한군의 주요 무기였으며 많은 분들에게 둥근 탄창으로 익숙한 데그자레프 기관총 또한 북한군의 주요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외에 M1919 기관총과 M20 슈퍼 바주카포 등등 실제 한국 전쟁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이 모두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지만 시기적인 오류에 있어서만큼은 학자들과 팬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밀리터리 영화를 볼 때 그 안에서 그리고 있는 군용 차량과 탱크들을 눈여겨보는 팬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이 영화 속에 나왔던 탱크들과 군용 차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군필자들 사이에서 소위 60 트럭이라 불리는 이 트럭은 K511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으며 실제 보급된 연도는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렇기에 1950년이 배경이었던 이 영화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지휘관들이 타고 다니는 이 찝차도 70년대 후반에 출시된 차량이기에 시기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인민군 소좌로 연기한 차승원 배우가 타고 다니는 이 차량은 윌리스 MB라고 불리는 차량이며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이기에 실제로 북한군이 이용할 일은 없습니다. 국군이 버리고 간 차량을 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의문점이었던 것은 탱크였습니다. 이 탱크는 M48 패튼 전차인데요. 실제 이 탱크는 1950년부터 59년까지 미국에서 생산한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에 정식 보급된 시기는 1960년대 이후입니다. 60년에 이 모델의 초기형을 도입하고 70년대 후반에 국군에 맞게 개량했으며 2017년 기준 약 800여 대 가까이를 국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몰고 다니던 탱크로 묘사된 이 전차는 실제 미군의 기갑 차량으로 한국 전쟁 당시 국군이 사용하던 탱크입니다. 실제 인민군이 한국 전쟁 당시 사용했던 전차는 소련제 T-34 전차였습니다. 이상하게 이 영화에서는 국군과 미군이 이용했던 군용 차량과 탱크들을 북한군의 것들로 묘사해 놓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여중전투의 연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북한군은 학도병들이 지키고 있는 중학교 안으로 마치 인해 전술 마냥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연출은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인데요. 아무리 학생 출신 아이들이라지만 버젓이 총으로 경계하고 있는 그 운동장으로 아무 바리케이트 없이 인력만으로 진격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전술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학도병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벽 앞으로
운동장의 공터였는데 거기에 어떠한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를 노릇이었고, 압도적인 숫자로 천천히 방어선을 짚어가며 포위했어야 맞는 전투를 이렇게 가미카제식 자살 돌격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했던 점은 북한군의 병력이 절반쯤 피해를 입은 타이밍에 위험있게 나타나는 북한군 탱크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탱크가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의 연출들도 조금씩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탱크로 자살 돌격하는 학도병 장면과 올림픽 경기를 보는 듯한 폭탄 투척, 북한군 수십 명이 앞에서 쏘아대는데도 절대 맞지 않는 중대장 장면 등은 전쟁 필름을 좋아하는 제게 많은 혼란을 주게 하였습니다. 한국전 초기 당시 국군에게 큰 힘을 주었던 학도병들의 활약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영웅들입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학도병들 또한 여러가지 역사적 오류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들의 희생과 고국을 사랑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실화와 영화 시리즈는 주로 한국 전쟁을 많이 다루지만 앞으로는 전방위적인 한국사에 걸쳐 다룰 예정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대부분의 영화들을 다룰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